오늘은 이제 드립커피 공부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바리스타 분들인데 이제 드립커피 조금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그러니까 잘 내리는 거죠. 드립커피 잘 내리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어서 이제 시작하시려는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제가 조금이나마 먼저 해본 사람 입장에서 드릴 수 있는 조언 내지는 경험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그래서 시행착오 조금 줄이실 수 있게끔 내지는 방향성 잡으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들 한 세 가지 정도, 그래서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잡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라고 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 그렇게 한 세 가지 정도 추려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음, 우선 공부 처음 시작하시면은 아마 제일 많이 듣는 말이죠. 많이 내려보고 많이 마셔보라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해요. 제가 지금 봐도요. 이제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각의 데이터베이스라고도 생각해도 되고요. 그리고 추출 방법도 그렇죠. 추출에 대한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어떻게 보면 제가 많은 걸 표현한다고 많이 좀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같은 원두를 가지고도 표현할 수 있는 그 툴이 방법이죠. 도구들이 굉장히 많아진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가진 데이터베이스에서 나온다. 저는 그렇게 얘기 드리는데요. 그 첫 번째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처음 공부하시면은 영상이나 책들 아마 많이 참조를 하실 거라고 봐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는데 생각보다 또 이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것들도 꽤 많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도 한 번씩 다 해보시길 권장드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도 그렇고요. 해보지 말라고 했던 거를 직접 해봤을 때 생각보다 배운 게 저는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뭐 물온도 너무 높게 쓰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100도씨 추출도 지금도 가끔씩 해보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뉘앙스, 뭐 과다 추출이겠죠. 과다 추출됐을 때 나오는 뉘앙스나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이제 입력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하면서 저도 데이터베이스를 또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역, 좋아하는 맛들의 영역도 있지만 안 좋아하는 맛의 영역에 대해서도 그렇게 계속 인풋을 만들어주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주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지 말라는 것들 보통 이제 추출 관련된 것도 많은데 그렇게 했을 때 추출 과정이죠. 추출 방법 같은 것도 조금 더 제가 더 알게 되는 것도 많고요. 그래서 하시면서 이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도 한 번씩은 다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론 공부, 그러니까 이론 공부를 조금 하셔야 된다는 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론 공부를 조금 해야지만이 응용이 돼요, 말 그대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레시피를 계속 만들면서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찾아가는 과정인데 거기서 시간을 좀 단축할 수가 있어요. 그 조건들이 이런 원리이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를 이렇게 바꿔주면 된다. 쉽게 얘기해서 맛의 뉘앙스를 조금 바꾸고 싶은데 온도를 높일지 분쇄도를 만질지 그거에 대해서 온도를 높였을 때 어떤 과학적 원리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고 분쇄도를 바꾸었을 때 어떤 과학적 원리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걸 제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요. 판단이 서죠. 어느 정도 빠르게. 그렇게 해서 가는 그 길을 빨리 찾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어느 정도 이론 공부는 추출 이론이죠. 추출 이론이나 원리들, 커피 추출이 되면서 어떻게 이게 바뀌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게 나중에 결국에는 응용하는데 기본이 돼야지 이제 응용이 되는 거죠. 기본기가 쌓이는 거라면서요. 그래서 응용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세 번째는 맛있는 커피예요. 맛있는 커피의 기준. 이게 예로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리스타라는 직업 자체가 맛있는 커피를 만들어주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같은 원두주더라도 바리스타를 거치면은 이 커피가 그래도 그냥 일반인들이 내는 것보다 맛있어야 되죠. 당연히. 그게 어떻게 보면 바리스타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 맛있는 커피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같은 원두를 줄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레시피 추출 조건에 따라서 다른 맛의 커피들이 쭉 나오면 저는 이제 거기서 가장 맛있다고 하는 걸 고르는 거잖아요. 이 맛있다고 하는 고르는 기준이 어떻게 보면 저는 제 생각에 제가 맛있는 것도 당연하지만요. 손님이
앞에 드리는 분이 맛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마시는 커피가 아니라 이건 어떻게 보면 손님이 마시는 커피를 빨리 찾아내야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 기준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게 뭘까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 다듬고 있긴 해요. 어느 정도 틀은 나왔지만 여기서 조금 더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계속 다듬어서요. 이 수많은 커피 중에 제가 이 원두의 캐릭터를 가장 잘 살린 커피는 이겁니다 하고 내드렸을 때 이분이 맛있다고 해야지만이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가진 직업의 이제 목표가 달성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들어서요. 그래서 이걸 찾는 과정, 연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리스타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게 바리스타는 내 입맛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얘기 드리기도 해요. 내 입맛보다 여기에 맞춰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에게 맛있는 커피를 만들어 드리는 게 저의 목적이기 때문에 제 입맛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인 거죠. 기준인 거고요. 그래서 빨리 이거를 빨리라기보다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맛있는 커피의 기준, 내가 생각하는 맛있는 커피, 그리고 남들이 생각하는 맛있는 커피가 보정이 돼야 된다는 거. 그걸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 이거는 한 가지 방법이 만들고요. 다른 사람에게 주고 거기에서 피드백을 계속 받는 수밖에 없긴 해요. 솔직히 저는 이 산미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했는데 여기서는 쉬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거는 어떻게 보면 쉰 게 맞아요. 조금 낮추는 게 맞죠.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뭔가 바꾸든가요. 예. 그렇게 해서 조정을 계속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게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아마 제가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느꼈던 좀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것들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도 뭐 계속 공부할 거고요. 바리스타라는 직업 자체 커피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조금 더 각광받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필요한 직업이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도 뭐 개인적으로 뭐 바리스타이기도 하지만 또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바리스타들이 조금 더 잘 될 수 있게끔 멍석 깔아주는 역할도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시길 바라고요. 어느 날 더 각광받을 거라고 저도 믿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세요. 제가 답해 드릴게요.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